안녕하십니까. 유학생에게 전하는 조언. 오늘 내용은 논문 주제 선정 과정은 퍼즐 맞추기를 닮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사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어느 단계에 가서 논문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근데 논문 주제를 잡았냐? 주변에서 묻는 사람들이 많고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논문 주제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이제 전공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원으로 인정받는 게 박사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그 관련 분야에 저명한 학자, 이론, 학풍, 미래 유망 분야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가수 지망생이 그 유명한 가수, 작곡가, 또 히트곡, 노래 제목, 노래 가사 이런 거를 통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헌 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문헌에 발표된 내용은 박사 논문 주제로 즉시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논문 유사 연구로는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생하다가 뒤늦게 실패하느니 미리미리 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수 지망생으로 치면은 신곡을 준비하는 지망생이 이제까지 나온 노래 내용을 보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신곡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잘 돼봐야 모창 가수로 전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절 시비에 휘말릴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문헌 조사를 쭉 하면서 문헌 조사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를 논문 주제로 파악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쭉 생각해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어릴 적에 갖고 놀던 그 퍼즐 맞추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에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제 논문을 조사하면 최근 거부터 보기 시작하겠죠.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파악하려면 최근 연구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퍼즐 맞추기에서 우리가 시작할 적에 외곽 경계선 부분부터 맞춰 나가야 쉽듯이, 최근에 나온 논문을 파악해서 그 쪼가리를 퍼즐판에다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1차 문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문헌을 1차 문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경계선 부분에 붙이고 2차 문헌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차 문헌에서 그 참고 문헌으로 기재된 논문을 따라 들어갑니다. 좀 과거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퍼즐 조각을 놓고, 3차 문헌은 뭐냐면 2차 문헌에서 찾은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을 3차 문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공학 분야에서는 한 5차 문헌까지 가면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면서 논문의 특성이 이론 연구도 있고 모델도 있고 분석 내용도 있고 응용도 있을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론은 청색으로 표시하겠다, 분석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배열을 하면은 나중에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참조하기도 쉽고 인용할 부분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헌 조사 단계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논문 진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1차부터 대략 한 5차까지 문헌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그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찾아서 그 쪼가리 하나를 그 외곽선 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논문 주제입니다. 학계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할 적에 처음엔 답답하고 이걸 언제 다 하나 그랬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의외에 보람을 느끼는 점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참고 문헌을 찾으면은 그 즉시 참고 문헌 목록에다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박사 논문에서 맨 끝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 몇백 개를 찾으면은
그 참고 문헌이 벌써 뭐 몇십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헌 조사를 하면서 뭐 중요한 수식이나 실험 장치, 이런 모델, 인용할 부분, 이거를 그 메모를 쭉 해나가고, 이거를 나중에 논문에서 뭐 배경에 넣을 건지 뭐 모델에 넣을 건지 분석에 넣을 건지 하는 거를 그 위치를 선정해 놓으면은 웬만한 논문의 경우에 몇십 페이지가 이미 작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문헌 몇십 페이지, 또 인용할 뭐 도표, 그림, 차트, 뭐 실험 장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붙여 놓으면은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논문 쓰기 전에 이미 뭐 5, 60페이지를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든든한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 뭔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뭐 지도하면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뭐 진도 보고를 하러 내 방에 오는 박사과정 학생들 보면은 이제 뭐 표정이 전반적으로 좀 우중충합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고 뭐 불안해 보이고 뭐 또 조금 초조해하는 표정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걱정이 많은 표정입니다. 근데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밤낮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들어오는 학생 보면은 저도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갖고 지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뭐 가수 지망생이 유명한 가수를 만나면은 반가워하면서 쫓아가서 팬입니다, 무슨 노래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대화가 풀리듯이 박사 지망생들도 그 지도교수한테 가서 지도교수가 쓴 논문 이거를 봤더니 아, 내용이 참 좋았다, 이걸 하면서 이런 자극을 받았다, 앞으로 방향 설정을 이 논문에서 찾아야 되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지도교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쓴 논문을 뭐 중히 여기고 뭐 좋아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그 힌트도 주고 뭐 엑스트라로 지도도 해주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 지망생이나 박사 지망생이나 같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도교수하고 관계도 즐겁고 조금 익사이팅한 분위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 분위기가 좋은 박사 지망생을 지도하는 게 나도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